안녕하세요, 원더키드 아카이브7입니다. 오늘은 샤프 아쿠오스 S3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샤프가 샤프 말고 딴 것도 만드나? 폰도 만들죠. 폰도 만든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물론 이거는 샤프라기보다는 이제 홍하이 폭스콘에 더 가까운 물건이긴 한데 뭐 어차피 인수당한 판에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하튼 바로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대 화면 비율이 상당히 높죠. 91%까지 되는데 네, 여기 뭔가 있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원 로고가 있죠. 2년간 업데이트, 3년간 보안 패치를 제공한다 라는 안드로이드 원 플랫폼입니다. 순정이기도 하고요. 뭐 인간적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뭐 노치의 원조가 누구냐, 이 카메라의 디자인이 원조가 누구냐, 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제 마음도 그렇지만 남한테 보여줬을 때 남이 보고서 뭔가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이폰 10이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공률도 그렇고 뭐 카메라에 LED 플래시가 중간에 있다거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방수 방지는 안 됩니다. 요 가격대에서 기대할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안 돼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잠깐 얘기하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위쪽에는 공률인데 아래쪽에는 없죠. 이런 기계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요 그 툴들, 라운디드 코너 같은 툴들로 아래 공률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가려주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은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색 재현력도 그렇고 기능도도 그렇고 휘도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자동 밝기, 직사광선 하에서도 굉장히 밝고요. 심지어 찍어보니까 그냥 스펙에 써있는 550니트보다 더 나오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색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거 정도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성능은 스냅드래곤 630 옥타코어 4기가 램 그리고 64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죠. 뭐 충분히 쓸만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기계를 보면 UI나 뭐 순정 여부에 상관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양에 비해서 아주 빠릿빠릿하다고 느껴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모든 앱을 다 끄고 나서 뭐 앱을 켠다, 뭐 밖으로 나간다, 다른 앱을 킨다, 뭐 이런 것들에서 느리다거나 하진 않고 앱 전환도 충분히 빠른 편이에요. 다열 관리도 충분히 괜찮아요. 뜨거워진다거나 하지도 않고 잘 만들었어요. 다만 스냅드래곤 630의 GPU는 꽤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3D 게임 풀업을 돌리시는 거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소프트웨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정 안드로이드 원 플랫폼을 채용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안드로이드 버전도 8.1로 최신판이고요. 이상한 옵션 없고, 이제 SK용으로 사시면 SK 앱들이 몇 개 깔려 있을 텐데 그것도 아마 하는 도중에 안 깔겠다고 하면 안 깔려 있을 텐데 여하튼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노치가 존재해가지고, 물론 DPI에 따라 다르긴 해요. 낮추면은 당연히 아이콘이 더 많이 뜨긴 하지만 여기 알림 아이콘, 여기 상태 아이콘 개수가 적은 편이라는 거는 아쉬운 점이에요. 얘 때문에. 거기다 얘는 안드로이드 원 제약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노치를 가리는 옵션 대부분 있는 그 옵션도 없어요.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18:9 혹은 그 이상의 비율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화면 휙 늘려가지고 꽉 채우는 거 있죠. 그게 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기본 기능이어가지고 기계랑 상관없을 텐데 와이드 비율이기만 하면은. 그래도 화면을 들어서 시계와 알림을 보는 앰비언트 디스플레이와 요 탭 투 웨이크는 들어가 있고요. 이 지문식 센서를 내려서 알림창을 내리는 2단으로까지 돼요. 이 제스처도 들어가 있어요. 또 의외의 부분에서는 현지화에 신경을 써서 SKT 유심을 쓰면은 교통카드 지원이 되고요. 외선폰으로는 드물게 자체 영상통화, 그 통신사 영상통화 있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그것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러서 켜주면 되죠. 근데 카메라 켜지는 게 참 느려요. 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도 그냥 촬영한 거는 그럭저럭 참을만한데 뭐 이제 아웃포커스를 먹인다든지 HDR을 먹인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촬영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사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주광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편이에요.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샤프는 그 날카롭게 만드는 효과 있죠. 포토샵에서 필터 먹이면 되는 거. 그거를 이상하게 많이 넣더라고요. 사진 품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주광에서. 근데 왜 굳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눈에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배 줌, 광학 2배 줌이 들어가는데 f1.75와 f2.6의 듀얼 렌즈잖아요. 이제 f2.6이 이제 망원 렌즈가 되는 건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품질 자체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굳이 샤프를 넣어가지고 눈에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데. 그리고 저조도가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조도를 크게 지적을 안 하는데 얘는 f1.75잖아요. 상당히 밝은 축에 속하는 렌즈인데 그 정도의 저조도 품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여기 노치 부분에 설정 메뉴들이 있어요. 바로가기들이. 이제 여기서 HDR이나 설정 메뉴, 그리고 워터마크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고, 얘는 인물 모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 모드라고 부르는 뒤에 아웃포커싱을 합성해서 만드는 보케 모드라고 여기에선 들어가는데, 요거는 존재를 안 한다고 보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초점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사이드에 모서리, 그러니까 테두리 따는 거 있죠. 그게 사실 이 기술의 핵심인데 그 부분도 디테일이 떨어지고요. 노이즈도 꽤 끼는 편이에요. 근데 의외의 부분은 셀카예요.
16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와요. 여기 뷰티 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얘의 인물 모드는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처리가 굉장히 잘 돼요. 일반적으로 셀카가 예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디테일을 희생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얘는 예쁘게 나오면서도 디테일도 충분히 살아있어요. 4개 픽셀을 묶어가지고 밝게 찍는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워낙 많이 하는 거고 뭐 특출난 기능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두운 데서도 적당히 잘 나온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셀카는 의외로 만족. 다음은 음영인데 아래쪽에 모노 스피커가 있죠. 모노 스피커지만 소리 자체는 충분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것보다는 아래쪽에 뭔가 잭이 하나 부족한 걸 볼 수 있죠.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요. 근데 사실 3.5mm 이어폰 잭이 없는 거는 이제 다들 이제 따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번들 이어폰을 갖다 3.5mm 이어폰 잭을 넣어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타입C면은 타입C 이어폰을 넣어주거나 라이트닝이면 라이트닝을 넣어주거나 여하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타입C 젠더가 있으니까 3.5mm 이어폰을 받으렴은 좀 논리가 이상한데 이상한 데서 원가 절감을 했더라고요. 소리 자체는 괜찮아요. 그냥 번들 이어폰 잭을 써도 소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뭐 이제 굳이 아쉬운 점이라면 소리 쪽에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라든지 사운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정도.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화면 켜짐이 6시간 정도 꽤 균일하게 나와요. 저는 항상 LTE를 쓰니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하루는 충분히 쓰실 거예요. 요거까지 다 쓰시면은 아래쪽에는 USB Type-C 포트로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퀵차지 3.0까지 지원해요. 그래서 지원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은 30분에 47%, 1시간이면 80%, 그리고 완충에는 2시간 10분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제가 지원하는 충전기라는 단서를 다는 이유는 기본 번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젤리 케이스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을 넣어줬으면서 왜 이어폰이나 충전기에서 이상한 원가 절감을, 물론 당연히 이 단가보다는 걔네를 아끼는 단가가 세니까 그러겠죠. 그게 시장의 논리니까. 여하튼 그렇지만은 충전기에 5V 2A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5V 2A도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20분이어가지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급할 때 빨리 충전을 채워서 급한 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고속 충전의 핵심인데 번들 충전기로는 30분에 30%, 1시간에 59%밖에 안 차니까 뭐 충전기 별로 안 비싸니까 그냥 퀵차지 지원되는 걸 따로 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쿠오스 S3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샤프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한 얘기지만 사실 뭐 이건 샤프보다는 홍하이에 가까운 루나폰의 사촌에 더 가까운 그런 물건이 되기는 하는데 제품 자체는 비싸지 않죠? 399,300원이에요. 스냅드래곤 630에 4기가 램, 64기가 스토리지에 이렇게 91% 화면이 꽉 차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기계라고 봐요. 합리적인 기계에 충분히 쓸만한 성능, 괜찮은 최적화, 배터리도 오래 가고. 다만 카메라 쪽에 카메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는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켜지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샤픈도 이상하게 많이 넣고 왜 굳이 멀쩡해 보이는 카메라인데 그런 부분 이어폰 잭이 없다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는 거 정도를 빼면은 가격 대비 품질은 저는 합격. 특히나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균일하고 이 정도로 밝고 색 정확한 패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일본 샤프가 만들던 구형 아쿠오스에는 패널을 그렇게 구질구질한 걸 넣어주더니 이제는 제대로 된 패널이 좋은 패널이 의외예요. 항상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조금 위기가 생기면은 이제 좀 제대로 된 걸 넣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많은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